네, 오늘 채팅창 보니까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많이 내려갔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뉴욕 증시에서 연결을 해서 오늘 장을 잘 대응해 볼지 또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결고리고요.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FP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럼 오늘 FP님과 함께 볼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반도체 쪽에서 보시네요. AMD 투자. 경쟁사 인텔과의 관계가 포인트다. 어떤 게 포인트인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은 다 내려갔기 때문에 네. 보면 상승 종목을 좀 찾기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좀 공부의 의미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네. 사실 이제 인텔이 최근에 이제 인텔 2022를 좀 하면서 사실 뭐 사파이어 레피지 같은 이런 좀 이제 CPU 관련돼서 사실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인텔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 중에 하나가 이제 AMD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AMD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 투자 의견이 좀 중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하향보다는 그냥 중립의 의견. 근데 최근에 이제 비중 확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유인즉슨 네네. 결국에 이제 주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다. 뭐 과매도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산업 추세가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MD 같은 경우 PC 분야, 특히 이제 상업용 시장에서 좀 입지가 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6월 초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AMD도 투자의 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텔 2022처럼 이제 같이 열리는 것 비슷한 좀 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100달러 미만, 지금 90달러에서 약간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를 좀 전고점보다 살짝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140달러로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올라간 상황인데,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서두에 이제 인텔을 꺼냈던 이유가, 사실 인텔이 거의 미국의 반도체 상징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AMD가 조금씩 인텔의 점유율을 이제 뺏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식상 인텔이 항상 뭐 PC 조립을 하더라도 그게 1등이고 10등이고 네. 그다음에 AMD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AMD가 좀 이 인텔을 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점유율을 좀 뺏어온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설계에 대한 부분들이 네.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TSMC와 좀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인텔이요? 아니요, AMD가 AMD. 그래서 그 TSMC의 선단 공정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예, 물량에 물밑으로. 있어서는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 기술력보다 우리면 설계를 좀 촘촘히 하고, 네. 거기서 이제 TSMC의 선단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물량도 받쳐주고. 예, 제품도 상당히 우수하고 또 가격도 좀 인텔보다는 경쟁력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점유율을 뺏어오지 않았나 좀 생각하는데, 예. 인텔이 이제 내년에 4나노 기반의 CPU를 좀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4나노 더 4나노. 더 촘촘해지는. 네. 근데 이제 공정 스케줄이 잘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4나노는 사실 지금 힘든, 어떻게 보면 지금 7나노에서 5나노 넘어가는 송정에서 지금 수요를 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있고, 예. 3나노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3나노에 대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율이라는 얘기를 좀 쓰긴 힘든 상황인데, 네. 인텔이 지금 4나노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스케줄상 잘 될까라는 좀 물음표가 있는데, 그렇군요. 결국 그 얘기인즉슨 인텔은 아직까지 AMD의 선단 공정을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그 얘기인즉슨 AMD의 어떤 점유율은 그래도 내년 초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텔이 4나노를 진짜 말 그대로 스케줄대로 개발을 해서 CPU를 내놓으면 점유율이 다시 인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AMD는 선단 공정에서 분명히 인텔보다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보면서, 결국 인텔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계속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AMD의 좀 투자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텔이 지금 그 사파이어 레피즈를 지금 데이터 서버용으로 예. 지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신제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R5 요즘 그 많이 메모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원되는 건데, 네.
사실 DDR5 메모리는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네. PC용도 있고 서버용도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 개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PC 같은 경우는 지금 DDR5가 지원이 되는 CPU가 나오는데 그렇죠. 서버가 이제 지금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개발된 거랑 지원되는 거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메모리가 나와도 CPU가 있어야지만 그 메모리가 같이 팔리는 건데 그런 거군요. 예, 일단은 지금 우리 메모리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다 DDR5를 갖고 있는데 네. CPU가 나와야지 팔 수 있는 거죠. 아, 낄 데가 없는 거군요. 네, 그래서 아, 뭔지 알았어요. 개인용 PC에는 작년부터 팔리고 있는데 예. 데이터 센터가 개인용 PC보다 훨씬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열렸다. 이제 반영이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거군요.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사파이어 레피지를 지금 3분기부터 이제 공급하겠다 곧 하네요. 하고 나왔는데 예, 예. 이미 초도 물량은 개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미. 근데 이제 AMD 같은 경우도 뭐 좀 없습니까? AMD 같은 경우도 제노아를 지금 DDR5 지원되는 제노아를 네. 올해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 사파이어 레피지라는 코드명을 쓴다면 AMD 쪽에서는 제노아라는 코드명을 제노아, 쓴 거군요.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DDR5 관련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CPU보다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그렇죠. 부분들이 네.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결국 DDR5의 어떤 그런 규격이 PC에서 네. 데이터 서버로까지도 넘어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쪽에서 AMD와 인텔의 격돌이 시작이 된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로 꼭 얘기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이 또 반도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얘기들,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럼 과연 수혜주들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혜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DDR5와 관련된 수혜주 아비코전자와 TLB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씩 좀 봐주세요. 이 아비코전자는 어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예. 어제 좀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고 아, 여러 가지 그랬군요. 좀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뭐 SK증권에서 타겟 프라이스는 한 17,000원까지 좀 나온 상황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DDR5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DDR5에 좀 채택되는 메탈 파워 인덕터가 이제 내년 중순에 지금 출하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 규모는 한 2,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좀 네. 정확히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을 좀 미리 좀 땡겨 쓰는 좀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 상향에 분명히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영업이익이겠죠. 네, 근데 네. 이제 올해도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 올해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한두 번 정도 어떤 좀 논란에 의한 좀 차익 실현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충분히 지금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점을 조금 단기점을 잡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예. 이 TLB라는 회사도 이제 최근에 좀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DDR5 관련된 수혜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버용 DDR5 관련된 쪽하고도 좀 연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네요, 더. 네, 그래서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분기와 이제 1분기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벌써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414% 지금 증가를 하면서 91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물론 이제 PC용 이제 DDR5 뭐 기판 관련된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개선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시작이라고 볼 것 같아서 지금 3분기부터 서버용 DDR5가 좀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아비코 전자 같은 경우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TLB 같은 경우는 아직 전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TLB 같은 경우는 좀 눌렸을 때 예. 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아비코 전자도 최근에 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던 부분들 근데 신규 어떤 매수의 자리는 충분히 좀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TLB는 사실은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내려가지 않을까요? 그럴 때 좀. 조금 밀리면 예. 저는 TLB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매수의 구간으로 좀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예. 이 TLB 같은 경우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전고점을 넘어서 지금 66,500원까지 상향이 됐으니까 현재 봤을 때도 한 30% 이상 좀 업사이드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히려 저는 이제 업사이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TLB가 좀 더 지금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뚜렷해지는 게 3분기, 4분기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아비코전자랑 TLB랑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조금만 좀 자세하게 아비코전자 진입 시점은 어느 정도 봅니까? 한 12,000원 한 중반?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되나요? 예, 그 정도까지 좀 눌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좀 어제 좀 그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좀 기관들이 좀 많이 좀 팔았어요. 네. 뭐 외인이라든지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 수급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네. 사실 이제 오늘 내일 살짝 좀 변동성이 있겠죠. 특히 이제 내일 또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는 한번 좀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 좀 지켜보시면서 네. 다시 수급이 들어오시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 네.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투매를 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TLB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특별히 제가 볼 때 매매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는 이제 좀 주가가 좀 밀릴 때, 네. 밀릴 때 좀 저는 이제 한 45,000원 좀 이하로 좀 내려왔을 때는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뭐 매수 관점도 보지만 시장의 여건상 좀 밀릴 때, 매수로. 네, 그래서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전략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비코전자 TLB 차세대 D램과 관련된 전망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 DDR5와 관련된 종목 두 종목을 선별을 해봤습니다. 아비코전자는 12,000원대 중반, 그리고 TLB는 눌림목 매수로 좀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같이 시장이 눌릴 가능성이 높을 때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토마토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